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압박을 크게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 항공주 등 경기 회복주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비트코인이 46,0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순환 매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흐름이 너무 빠르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쏠림도 성장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힘든 장 속에서 흐름 하나하나 같이 짚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만나보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 7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됨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 초부터 6개월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13일인 금요일에 출소하는 이 부회장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에 곧바로 경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휴식을 취한 뒤에 계열사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미국의 신규 반도체와 배터리 신규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경영 복귀의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미국 기업과 현지의 합작사를 차리지 못한 회사는 삼성 SDI뿐이라는 점에서 합작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 SDI가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죠.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단순히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이 부회장이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만큼 가석방 소식이 의미 있는 호재가 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오늘 9시 개장 후에 삼성전자 관련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난 4,696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사업이 말 그대로 흥행에 성공했고요. 수익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물류비와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해서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진행해온 수익 구조 개선이 큰 힘을 발한 겁니다. 비비고 그리고 햇반 등의 핵심 제품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 슈완스를 포함한 해외 매출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 부담과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1조 10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 채널에서 비비고 만두가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고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K푸드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이오 사업은 1,9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5%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이제 CJ 제일제당의 고부가 가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사료, 축산 사업은 방역 역량 강화와 이 고부가 가치 양어 사료 성장 등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해서 19% 늘어난 이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업종 바로 플랫폼 업종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을 손쉽게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요.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 또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중에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카페24와 네이버와의 지유 재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확인되지는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카페24가 네이버와의 지분 제휴 및 피인수설에 대해서는 자본적 교류를 협의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와의 지분 제휴 가능성을 인정한 셈인데요. 1999년 설립된 카페24는 쇼핑몰 개설과 광고, 마케팅, 그리고 결제,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과 법인 고객을 19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솔루션 업계 경쟁사인 네이버, 쿠팡, NHN을 모두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은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그리고 있죠. 일본에선 라인, 야후 등 네이버 계열사의 쇼핑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뉴스는 이미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24와 손을 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네이버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의 상황은 어떨까요?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을 통한 이 자금 확보가 향후 플랫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12일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한 연구원은 카카오의 사업 구조가 미래형, 성장형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한 후에 수익화에 나서는 전략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주요 비즈니스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기업 가치 상승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와 커머스의 톡비즈 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빌리티, 페이, 그리고 웹툰, 미디어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카오뷰, 카카오 지갑, 퀵서비스, 컨텐츠 제작 등 신사업의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플랫폼으로서 카카오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 쪽으로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오늘도 크래프톤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에 따른 오늘 우리 시장 영향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상장에서 큰 상승을 보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점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 투자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잠시 투자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평가 논란 속에 카카오뱅크가 지난 금일 상장에서 2거래일 동안 큰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카카오뱅크 공모가 대비 37.7% 플러스인 53,700원으로 시작해서 어제까지 시초가 대비 46.2% 상승한 78,500원으로 마감해 시가총액 37조 3천억 원을 기록해서 은행주 최고 시가총액주는 물론 코스피 내에서도 현대차 다음이 시총 9위 종목으로 등극했습니다. 상승했던 원인으로는 상장 첫날 예상의 수급 상승 후련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첫날 외국인이 2,253억 원, 그다음에 기관 996억 원, 그리고 공모주였던 그 개인은 오히려 그 3,037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도로 전환되고 개인만 순매수했는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첫날 순매수한 이후로는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액티브한 매수보다는 8월 20일 MSCI 조기 편입에 관련해서 선침해 그리고 9월 코스피 200 조기 편입과 관련해 주식을 좀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시브성 자금이 이제 8월과 9월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보다 수급에 의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자금 유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향후의 그 이후 주가 흐름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좀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부정적 전망의 근거는 카카오뱅크가 속해 있는 그 은행업의 경우 수익을 바탕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고 카카오뱅크 역시 수익 모델이 기존 은행업에 이루어지는 예대차 마진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은행업은 정부 규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독단적으로 신규 사업을 확장 또는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한데 카카오뱅크가 모 회사 그 카카오와 플랫폼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있어서 독보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인터넷 기반 은행으로서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관계사와 수익 모델이 좀 겹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과 또 젊은 층을 공략해서 성공해서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신규로 추가 고객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일찍 상승한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166배, PBR 6.9배로 모기업 카카오의 PER 80배보다도 2배가 넘는 PER 배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평가한 증권사의 적정 가치인 시총 31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매수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은행과 차별적 수익 모델을 개발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또한 최근 그 중금리 대출 부분을 확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고객 신용 위험 측정에 대한 검증 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IPO 초기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로서 밸류에이션 분석 같은 전통적 잣대로 초기에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다는 점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수급 상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번화하게 마련이고요. 또 상당 기간 투자자들을 고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상장 초기 주가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연봉이 나타나면 매도로 대응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장기적 성장을 근거로 장기 보유하실 투자자라면 약 한 달 정도 주가 흐름을 지켜보신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